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인데 이 과거 발언이 계속 밝혀지면서 또 큰 논란이 바로 일어나고 있군요. 네, 민주당이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위원장의 외부 인사를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어서 예.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은 다른 백년의 명예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 이사장은 2019년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지키기 범구민 대책위원이었으면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행동의 핵심 조직 촛불 전진의 자문위원을 맡아왔었습니다. 예. 최근에 오늘 새삼 회자가 된 과거의 발언들이 이제 재조명이 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천안함,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련된 사안들이었습니다. 예. 지난 2월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이 미군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속 검사의 입국을 막은 점을 거론하면서 예.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존재를 완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자 ICC 이름으로 전쟁 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몰다니라는 글을 썼고 또 미 패권과 위선적인 서방의 시대가 참말로 저물어가는 모양새라고 하면서 러시아나 푸틴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만 봐도 좀 굉장히 센 발언들이 많이 있죠. 자, 여야 정치권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면서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래경 이사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자유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그만큼 외부인이었다는 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도 이재랑 대변인이 상식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당내 혁신 동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이사장과 관련된 발언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라고 답을 했고요. 지명 배경이나 인사 철회 의사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발언들이 그러니까 문제의 발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이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먼저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들 또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아니 그냥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네. 민주당이 지향하는 혁신이라는 게 네.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아니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이런 상식밖의 언사를 공공연히 내뱉는 편향적 인사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미국이 진원지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은 자폭이다. 스스로 폭파시켰다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 그래서 그걸 배를 일부러 폭파시켜서 우리 생때 같은 젊은 수병들을 살해되게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세월호는 어땠다는 겁니까? 뭐 세월호 얘기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세월호도 미군의 잠수정에 충돌해서 침몰했다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중에 헌법을 몇 번이나 바꿔서 영구 집권하고 있는 게 푸틴 아닙니까? 그리고 크림반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점령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푸틴을 굉장히 무슨 성군이라도 되는 듯이 칭송을 하시고 있고 미국이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대선을 조작했다는 말은 정말 아연실색하게 하는데 그것도 그 근거로 드는 게 중국의 언론기관도 아니고 중국의 무슨 관영매체인지 무슨 정보기관인지에서 나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너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선 과정과 어떻게 임명되게 됐는지 추천 과정이라든지 그게 뭐 이런 분명히 것들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정인 변호사는 일부 SNS 글을 보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오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SNS 글은 천안함 자폭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게 와전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런 자폭설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동의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게 미국의 발원지다라는 거는 뭐 맞지도 않죠.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중국이 발원지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이것도 본인은 외신을 소개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나 의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게시글로 올라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마 내일이 현충일이기도 하고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정치적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 여론의 추이를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직감에서 짚어볼 텐데 김수윤 평론가 얘기는 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혁신위, 이게 혁신위가 또 혁신이답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혁신위 출범 자체가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된 다음에 한 20일 정도 지나도록 지체가 돼 왔었거든요. 3주 가까이. 네, 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혁신위에 정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쟁점이 있었고 외부 인사로 할 거냐 말 거냐 쟁점이 있었는데 이래경 이사장 지명 전에는 혁신위에 정권을 주고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명계 요구가 상당히 관철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래경 이사장이 영입되고 나서 비명계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이게 여야 간 갈등 이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내부 갈등이 더 예, 심각해지고 커질 있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래경 이사장 과거 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 또 한편으로 눈에 띄는데 아, 그럼 이제 그렇군요. 당내에서 친문이면서 비명에 속하는 이쪽 스펙트럼의 인사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이런 것들도 또 함께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직감에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단죄, 환수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군요. 네, 6월 4일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의 다양한 비리가 확인됐다라고 밝혔고요. 예. 예를 들면 민족 영웅 발굴 명목으로 6,200여만 원을 수령했던 모 통일운동 단체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강의를 진행을 했고 모 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단체 간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적 해외여행에 착복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예. 해외 개인 사무실 운영에 보조금을 유용했던 이산가족 관련 단체도 드러났다라고 밝혀졌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받고 단죄와 환수 조치를 주문하면서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수령 단체에게 재위탁을 받은 하위 단체도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이나라 도움으로 전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예. 정산 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 또 회계법인 감사 대상 등을 확대한다는 조치를 그렇게 이뤄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전체 예산도 감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시민단체 활동 어떤 뭐 감시 제대로 하겠다라는 뭐 위원회도 발족이 됐는데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번 사태 실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치는 적절한지. 대한민국의 그 시민단체가 약 3만 수천 개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압도적 다수가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이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민주당의 동원 정치가 빚은 참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의 정치잖아요. 예. 정상적인 것들이 국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걸핏하면 길거리 동원 정치를 합니다. 길거리 정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고 예. 권력을 그런 식으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그 통치를 해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잦았어요. 아마 그 탄핵
전국에서 봤던 그 촛불 시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촉발된 거겠죠. 뭐 예. 그 이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관계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 동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저는 그 그렇게 말씀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만 예. 수천 개 그 단체 중에서 대부분이 진보 성향이다라는 것들을 예. 얘기를 하면 그리고 대개 보면 그 시위를 할 때 나온 단체들을 보면 수백 개의 단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단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력을 정치적 동력을 그 대의 정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예. 문재인 정부 때 2조인가 더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나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 정부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이전 정부라는 게 뭡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제대로 감사를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이러한 뭐 단죄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는 제가 상황까지 알기로는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시민단체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빚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은? 일단 시민단체에 대한 동원 정치는 박근혜 정부한테 원죄가 있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해서 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했다라는 그거는 객관적인 근거는 최소한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실시 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해야 됩니다. 당연히 환수 조치하죠. 이건 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으로 기소되면요. 횡령 금액은 추징 몰수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을 매년 5천억 원씩 깎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요. 시민단체 선진화 투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온당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좌파 성향의 뭔가 민주당 계열의 시민단체가 아니냐라는 어떤 선입견 그런 전제 사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몫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년 5천억 원씩 깎는 것은 사실 길들이기 하겠다는 거에 진배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옥죄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언급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대대적으로 이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을 했었어요. 한 2천억 원에 가까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너네가 부정수급했으니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까지 페널티를 사실상 주겠다. 이건 온당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 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3만여 개 되는 시민단체에 왜 몇 조씩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시민단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 많은 시민단체인데 왜 정부가 세금을 그걸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극소수에 그쳐야 되지 지금처럼 국민들의 세금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다고 그래서 세금이 그냥 지원되는 것들이 당연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장 변호사님. 제가 한 지자체에 보조금 무슨 그 스크린을 하는 위원회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급될 때부터 이게 국민 세금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부분이 적절한지를 외부 위원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발굴되지 못했다면 그건 시스템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왜 혈세를 지금 투입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만으로 시민단체가 운영된다고 하면요. 살아남는 시민단체는 한두 군데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지역사회 풀뿌리로 내려서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들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혈세를 그리고 뭐 세금 투입을 중단한다라는 건 지금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 관련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네. 지금 또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시민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회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음. 하는 거는 아무도 이견을 달아서는 안 될 원칙으로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고 이거는 예. 당파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될 규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시민단체가 수령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일단 시민단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예. 판단과 함께 이제 혹시나 정부나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또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기준이 서 있는 게 이게 인건비 이런 것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주로 잡아서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행사 뭐 이런 그렇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인건비를 포함한 단체의 독립적인 부분, 음.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단체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것을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민간단체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혹은 지자체에다가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 말고도 정부나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건 1차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간에 위탁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감독되고 있느냐 이 음흠.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민간, 또 정부, 또 시민사회단체 함께 또 3자가 함께 이제 됐었는데 일단 뭐 점검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중앙선관 얘기인데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 또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고요.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위원장,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강경한 국민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관위가 지금 이제 그 채용 의혹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감사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에 나오면서 지금 여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관위원 전원 사퇴, 위원장도 사퇴라는 국민의 입장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감사원이 이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반대 방향의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으로부터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좀 애매하고 불분명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수사가 일부 진행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예.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바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막 다 사퇴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네, 이제 그렇죠. 채용 비리 의혹이 이게 어느까지 있는 거야라고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는 할 수 있는 모든 진상 규명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감사도 필요하다면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좀 뭐랄까요? 또 국민들도 이 선관위의 자세를 지지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원은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라고 또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부담돼서 예. 이번 주에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채용 비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공분을 자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상이 규명이 돼서 좀 그런 것들이 근절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기관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한 국가기관이
그 법적 권한이 이제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른 기관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용인이 한번 되기 시작한다면 어허. 그건 또 국가 운영 원리 차원에서의 이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다른 수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또 국정조사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좀 하고요. 예. 입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좀 해결하든지 아니면 법제처 같은 기관이 좀 나서서 법령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준다든지 좀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김정욱 비대위원과 장윤미 변호사 함께 질문 같이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를 좀 들여다보시기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민주당이 그 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이제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오늘 보도된 거 봤더니 이제 선관위의 기존 입장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통상적 수준의 위험에 대한 고지 정도만 받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고 국정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감사원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어떤 보안 점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받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정원이나 이런 최고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이 이제 보안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국정조사 차원에서도 또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냐?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종혁입니다. 네네. 의원님. 근데 자녀 채용 비리 역시 그런 논리라면 그 수사도 네. 하고 있고 감사원도 뭐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국정조사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 채용 비리는 물론 말도 안 되는 그 반드시 규명돼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그동안에 아무런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 그런 무풍지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물론 해킹과 관련해서도 이 국정원과 서로 얘기가 다른 부분도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고요. 해서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냥 단순하게 자녀 채용 비리가 아니라 국정원 그 선관위 자체가 왜 이런 식의 어떤 복마전 같은 뭐 복마전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 이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한의 해킹 의혹 관련된 부분은 예. 국정원의 보안 점검까지 이제는 받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여야가 얘기해서 뭐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녀 이제 채용 의혹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용 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만큼의 또 중요성이 국가 기관의 운영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둘 다 이제 헌법상 기관이고 둘 다 굉장히 독립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감사원의 경우에는 근데 독립성이라는 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수단적인 의미의 그 감사원의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예. 사실 선관위의 독립성은 그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이런 어떤 헌법 원리에 좀 더 부합한다는 말씀이고 이게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입법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 이런 어떤 기관의 구성 원리, 운영 원리 또 국회에서의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신중하게 하자. 과연 진짜 장기적인 측면이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기관 운영에 있어서 좋은 건가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된다는 말씀. 의원님, 근데 이제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
또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대변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었던 예들은 봤더니 예, 4.17 보궐선거 때 얘기를 하신다거나 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4.17 보궐선거 때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또 내부 지침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쌍욕이라든지 뭐 정과 사범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 쓰는 것도 다 용인을 해줬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착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진짜 지금 현재의 선관위원장인 노태학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두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현안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네, 오늘 그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지금 네. 과거 발언이 조명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네요. 의원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다른 매체에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천안함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발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좀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당내에서 공개 2시간 만에 지금 철회하라. 지금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냅뒀다가는 당 완전히 들어먹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이게 당내 반발이 이게 수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철회해라, 당장 물러나라라는 분들의 경우도 조금 좀 기다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이런 문제되는 발언이 어떤 취지였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으니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 선관위 감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저는 그 해킹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채용 비리는 개인 비리지 않습니까? 민주당 선관위. 그렇죠.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 예, 이제 선관위 직원들의- 개개인의 비리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킹의 위험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그럼 그 결정하라고 그 국정원 얘기대로라면 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계속 안 받겠다고 그런다. 근데 왜 안 받겠다고 그럴까? 누가 안 받겠다고 했을까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논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은 뭐였냐? 이런 것들이 여야의 정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 법사위 소속이고 관련해서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이 현안의 어떤 무게감을 따져선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종전에도 소쿠리 선거다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보면 선관위는 내부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후속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공정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법이 양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근데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선관위의 1인자 2인자가 다 연루가 돼 있거든요. 이 채용 비리에. 예. 그렇다면 이 법률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태학 이제 노태학이 아니군요.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과거 발언 이 문제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일단
오늘 발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당연히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몫인 거는 맞습니다. 당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어떤 사유에 대한 청취 없이 바로 당을 들어먹는다, 뭐다라는 건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김재익 뭐 비대위원. 그건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임명했는데 2시간 됐는데 예. 2시간 됐는데 바로 물러가라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본인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분을 임명한 분은 어떤 분이 임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진상이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민주당의 현 실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뭐 갑자기 시끄러우니까 이제 물러가세요. 그래갖고 그냥 쓱 사라져버리면 그것도 좀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현역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특정을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본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자주 모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금품이 의원회관 등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의심인데요. 예. 검찰은 앞서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캠프 소속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고요. 임의 제출 요구 당시에는 17명 의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번 압색영장에는 29명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9명. 네, 전당대회 당시에 송 전 대표 캠프의 지지 모임에 참여했었던 의원들이 20-30명 남짓이었기 때문에 예. 그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좀 언론이 취재된 내용이라든지 검찰 관계자가 밝힌 바가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물증을 통해서 이미 수수 혐의를 포착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근데 20-30명, 29명 의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예. 이를테면은 수수 장소에 출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혐의를 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연루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국회 사무처에서 검찰이 보려고 했던 건 사무처 그 국회 출입 기록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수수했다라는 공간이 예. 좀 의외로 본청입니다. 이게 국회 본청. 예,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그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입 기록을 보려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당연한 수순인 걸로 보이는데요. 어허.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예. 이런 적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할 때 여러 자료들, 왜냐하면 제시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역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걸 제시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돼 있는데 동일한 기준이라면요. 검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는 전부 다 구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시를 받으니까요. 항변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검찰이 분석한 증거물을 제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꼬리표가 그래서 붙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통위 소회의실 자주 모였던 걸 파악하면서 이게 제공될 수 있었다는 건 그럼 송영길 당시 외통위원장이 의원들에게 거기서 돈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게 현금이 전제가 거기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조찬 모임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윤곽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김종욱 비대위원은 자, 이 수사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어디가 잘 잡았다? 모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검찰이 근데 보면 뭐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뭐 이번 돈봉투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검찰이 다른 민생사범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부패 관련이긴 합니다만 이런데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김수현 평론가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악재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검찰로서도 뭔가
혐의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순을 밟아서 이제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으로 일단 혐의를 둘 수 있는 의원들 소환이 네. 이어질 것 같고 예. 생각보다 송영기 전 대표 소환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들부터 먼저 소환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캠프의 가장 이제 후보이고 가장 높은 인사로 볼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 사이에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브리핑 해드렸던 이래경 이사장 사례와 함께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깊어지는 그런 6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